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과학 독서 일과 에너지 제목으로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에너지가 생기지? 라는 질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일과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인데 조금 복잡할 수도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첫 번째 문단 일이라는 용어를 다양한 뜻으로 사용하는 일상에서와는 달리 과학에서는 물체에 힘을 작용하여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킬 때 일을 한다고 말한다. 즉 일상에서의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학에서 일은 뭐라고요? 물체에 힘을 작용하여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킨 것. 그래서 일은 힘과 거리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가령이라고 했으니 과학에서 일이 어떤 경우인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 건가 봐요.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들어 올렸다면 일을 한 것이에요. 왜요? 이동이 있으니까요. 한 것이지만 온 힘을 다해 바위를 들어 올려보려 했으나 바위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면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왜요?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보았을 때 우리 내용 전개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일이라는 것은 뭐뭐과 달리 과학에서는 무엇을 말한다 라고 했으니까 과학에서의 일이 무엇인지 개념을 뭐였어요? 정의했죠. 정의의 설명 방식 하나 있고 일상생활에서와 달리 과학에서 일은 이런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둘의 차이점을 말해줬으므로 이런 설명 방식 뭐라고 해요? 대조라고 하죠. 또 가령하면서 과학에서의 일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했으므로 예시의 설명 방식이 쓰인 거고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물체 이동거리가 0이기 때문이다. 물체 이동거리가 0이면 일이 아니다. 과학에서는. 이때 물체 한 일의 양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에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한 것이다. 같은 말이죠.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힘의 크기, 즉 힘 곱하기 거리로 나타낸다.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클수록 물체의 이동 거리가 길수록 일을 더 많이 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일의 양은 힘과 거리로 나타내는데 힘이 클수록 물체 이동 거리가 길수록 일을 더 많이 한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죠.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은 힘이 크게 작용했다.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질수록 일의 양이 많은 것이고 힘이 커질수록 일의 양이 많은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일의 양이 적다는 것은 힘이 적게 들어간 거고 거리, 이동이 적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과학 독서를 우리가 할 때는 비례관계를 아주 유념해서 봐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 두시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일의 단위로는 줄을 사용하며 1줄은 1뉴턴의 힘을 주어서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1m 이동시켰을 때 한 일의 양이다. 그러니까 일의 양은 이런 수식으로 나타나는데요. 1줄은 뉴턴 힘 곱하기 거리 1m. 왜냐하면 이거를 응용 문제로 낼 거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가는 게 편한 거죠. 이 문단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물체를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로 들어 올리는 경우에는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중력에 대해 일을 한 것과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은 그럼 우리가 1문단에서 본 이 일의 양은 뭘요? 수평으로 이동시킨 일의 양을 본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수직으로 한 일의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수직으로 이동시키는 힘은 중력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수직으로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는 그 중에서도
밑에서 위로 물체를 이동했을 때는 중력을 거스른 것이므로 중력에 대한 일의 양과 같다 라고 설명해요.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올리는 힘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와 같다. 힘은 무게와 같다. 그래서 중력에 대한 일의 양은 물체의 무게에 물체를 들어올린 높이를 곱하여 구한다. 여기서 물체의 무게는 지구를 기준으로 하여 질량의 9.8을 곱한 값이다. 반대로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는, 즉 중력의 힘을 거스르지 않을 때는 이란 말이죠. 중력 2, 물체의 한 일과 같다. 따라서 중력이 한 일의 양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물체가 자유낙하한 거리를 곱하여 구한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2문단까지 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1문단에서는 1의 양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그 일의 양은 수평에서 움직인 힘이다. 그래서 그 일의 양은 힘 곱하기 거리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똑같은 일의 양인데 수평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움직일 때의 일의 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때 중력을 거스르는 일, 그 다음에 중력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중력을 거스르는 일은 밑에서 위로 물건을 들어 올릴 때의 일과 같다. 그래서 이때는 중력을 거스르는 일이므로 중력에 대한 일이라고 표할 수 있고 이것을 무게와 높이로 나타난다. 중력에 대한 일은 무게 곱하기 높이. 이때 무게는 질량에다가 9.8을 곱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반대로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운동, 이것은 중력을 거스르지 않는 일이므로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이라고 나타낼 수 있으며 이때의 일은 중력 곱하기 거리로 구한대요.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해 두셔야 우리가 문제도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 2문단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일의 양은 힘 곱하기 거리인데 수평에서 한 일, 움직인 거리를 말한 거고 두 번째로는 수직에서의 일의 양을 말해주고 있는데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 것과 밑에서 위로 움직이는 힘 두 가지를 말했어요. 밑에서 위로 움직이는 힘은 중력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중력에 대한 일이라고 표시하고 무게 곱하기 높이로 나타낸다. 이때 무게는 질량 곱하기 9.8을 곱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힘, 즉 자유낙하하는 운동은 중력이 물체의 한 일과 같다. 즉 중력을 거스르지 않으므로 이때 자유낙하 운동의 힘은 중력과 거리로 나타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단 보도록 할게요. 굴러가는 볼링공은 볼링핀을 쓰러뜨리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굴러가는 볼링핀이니까 뭐죠? 수평운동한 거죠. 수평운동은 뭔가 이제 움직이는 힘이 있으니까 얘는 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때 수평에서의 일은 힘 곱하기 거리라고 했죠. 그것을 볼링공의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레방아는 뭐에 대한 예예요? 자유낙하하는, 즉 중력이 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는 일을 할 수 있대요. 이처럼 움직이는 물체나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일을 할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에너지라고 한다. 이 역학적 에너지는 성격에 따라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다. 분류의 설명 방식을 썼나요? 일정한 기준으로 나누는 거 분류. 자, 지금까지 여기 내용을 보면 수평에서의 일에너지, 자유낙하하는 일에너지, 이것을 위의 내용과 연관해 본다면 일에너지는 힘과 거리와 같고 중력이 한 일, 즉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중력 곱하기 거리로 나타내는데 이것은 다시 성격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럼 얘네를 볼링공이 한 일과 물레바가 한 일을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은 에너지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뭐겠어요? 움직이는 힘이니까 수평에서의 일 에너지라고 추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위치 에너지는 밑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에너지를 말할 거예요. 자, 그럼 계속 읽어 봅시다. 먼저 굴러가는 볼링공과 같이 운동하는 물체가 지닌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 한다. 운동 에너지는 그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며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비례한다는 것은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운동 에너지는요, 물체의 질량이 커질수록 속력이 커질수록 높다. 즉 운동 에너지가 높다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질량이 크다는 것이고 속력도 크다는 것이다. 그런데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의 양과 같고 다시 운동 에너지는 질량의 양과 같다. 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질량이 크다는 것이고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속력의 제곱이 크다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또한 높은 곳에 있는 물과 같이 어떤 높이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이며 라고 했어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뭐라고요? 어떤 높이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그러니까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네요. 자,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에너지는 성격에 따라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이동하는 힘을 말하고 위치 에너지는 어떤 높이에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과 높이에 각각 비례한다. 즉, 위치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질량이 크다는 것, 무겁다는 것이고 높이가 높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다만 높이의 기준면에 따라 위치 에너지의 양이 달라진다. 기준면에 따라 위치 에너지의 양이 달라진다. 중요한 정보네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에서의 기준면을 작게 잡을 수도 있고 크게 잡을 수도 있는데 작게 잡으면 에너지의 양이 커지는 거겠고 크게 잡으면 에너지의 양이 작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물체의 높이가 높으면 물체의 높이가 기준면과 같을 때는 위치 에너지는 0이다. 맞죠? 기준면을 작게 잡았어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커질 것이고 기준면을 크게 잡았어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작아지는데 기준면과 물체의 높이가 같으면 위치 에너지는 0이다. 높이와 기준면이 같을 때 위치 에너지는 0이다. 자, 3문단 볼게요. 일과 에너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운동과 일은 같다고 했죠. 그럼 이번에는 일과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가능하며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그 물체가 할 수 있는 일의 영과 같다. 따라서 결론은 뭐예요? 이 일은 에너지이다.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운동은 일이다. 또 일은 에너지이다 라고 했으니까 운동, 일, 에너지는 등가 관계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무거운 추를 들어 올려 땅에 말뚝을 박는 상황을 떠올려 보자. 무거운 추를 들어 올리는 거니까 중력이 작용하겠네요. 따라서 이때 일은 이 문단에서 말하길 중력에 대해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줄을 당겨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하면 추의 에너지가 증가한다. 일을 하면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는 중력에 대해 한 일이 추의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죠? 중력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중력에 대해 한 일이 되고 이때 들어 올리는 힘이 추의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다.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높이, 수직으로 움직이는 것은 위치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에 대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은 중력을 거스르는 이름으로 중력에 대한 일이고 높이가 작용하는 것이니까 높이가 움직이는 것이므로 위치 에너지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줄을 놓아 높이 올라간 추를 떨어뜨리면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낙하 하는 운동은 중력이 하는 일과 같기 때문에 중력이 추의 한 일과 한 일의 양만큼 추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위치. 중력은 누르는 힘인데 떨어지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때 추의 위치 에너지는 그만큼 감소한다. 위치 에너지는 뭘 말하는 거예요? 높이의 에너지잖아요. 그런데 떨어졌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말뚝을 향해 떨어진 추는 말뚝을 박는 일을 하고 그만큼의 추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즉 어떤 물체의 일을 하면 그만큼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하고 물체가 외부의 일을 하면 그만큼 물체 에너지를 감소한다. 다시 말하면 물체 일을 한다는 것은 수평 운동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에너지가 증가하고요. 물체가 외부 일을 한다는 것은 자유낙하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는 감소한다고 말하네요. 이 글 전체는 일과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서 말했는데 자, 우리가 조금은 복잡한 내용인데요. 비례관계로 정리해두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일상에서 일과 과학에서 일은 다른데 과학에서 일은 움직이는 거리를 말한다. 그래서 이때 이 일의 양은 힘 곱하기 거리로 나타내고 단위로는 줄을 쓰는데 이때 거리는 1m를 기준으로 한대요. 그리고 이 문단에서는 물체의 에너지를 1문단에서는 수평으로 움직이는 에너지에 대해서 일의 양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 문단에서는 수직 운동하는 에너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수직 운동에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운동은 3문단에 의하면 위치 에너지의 이동이라고 말했고 이 문단에 의하면 자유낙하하는 에너지 운동이라고 했어요. 반대로 밑에 있는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은 중력의 힘이 작용하는 것이므로 중력에 대해 일을 했다라고 하고 자유낙하하는 중력에 대해 한 일이라고 하고 자유낙하하는 운동은 그냥 중력 작용 없이 떨어지는 것이므로 중력이 한 일이라고 말하며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대요. 자, 중력에 대해 한 일은 무게 곱하기 높이. 이때 무게는 질량과 9.8을 곱한 것이고 자유낙하하는 운동, 즉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은 중력과 거리로 나타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는 에너지,
즉 한 일의 양은 성격에 따라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운동 에너지는 수평으로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 위치 에너지는 높이 있는 물건의 에너지.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질 때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것이다. 그런데 물체의 높이와 기준면이 같으면 위치 에너지는 없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운동 에너지는 질량이 클수록 속력이 클수록 커진다. 위치 에너지는 역시 질량이 클수록 높이가 클수록 크다. 그러나 물체의 높이가 기준면과 같으면 위치 에너지는 0이 된다 라고 말했고요. 마지막 문단에서는 일과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에너지는 일의 양과 같다고 했고요. 자, 만약에 줄을 당겨 추를 들어 올린다. 그러니까 중력을 거스르는 일을 한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죠. 3문단에서 위치 에너지는 높은 곳에 위치한 에너지라고 했고, 높이가 낮을수록 위치 에너지는 적어진다라고 했으므로요. 그리고 중력에 대해 한 일, 즉 밑에서 위로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릴 때의 일은 위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위로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즉 중력에 대해 한 일은 높이가 높을수록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낙하하는 운동, 즉 어떤 물체가 떨어질 때는 중력에 저항하는 운동이 없으므로 중력이 한 일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문단에서 한 말을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자유낙하하는 운동의 에너지는 중력과 거리를 곱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운동 에너지는 커질 것이고 위치 에너지는 작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위치 에너지는 높은 곳에 위치할수록 에너지가 커진다고 했으므로 떨어지니까 작아지겠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어떤 물체에 일을 하면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물체가 외부 일을 하면, 외부 일을 한다는 것은 높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높이가 낮아질수록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다고 했으므로 외부 일을 하면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다 라고, 이 연결과 비례 관계를 이해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스스로 문장을 읽으면서 관계를 생각하고 쓰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이렇게 정리하고 문제를 풀러 가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1번 볼게요. 윗글에 사용된 사용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예시의 방법, 밀문단에서 예시 들었죠. 그죠? 가령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들어 올렸으면 어쩌고 저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일의 의미에 설명했죠. 이것은 위치가 이동한 것이니까 뭐 운동 에너지가 있다고, 한 일이 있다고, 과거에서 일을, 즉 운동 에너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번,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에너지의 종류 나누었죠. 3문단에서네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성격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 3번, 중요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여 일과 에너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자, 1문단에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4문단에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가능하며 에너지는 일의 양과 같다라고 얘기했으므로 맞는 말. 선지 4번, 구체적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나요? 마지막 문단에서
줄을 놓아 높이 올라간 줄을 떨어뜨리면 중력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또 이때 추의 에너지는 감소하고 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5번 비교의 방식으로 비교는 공통점이에요. 과학적 일과 일상적 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공통점은 없고요. 차이점만 있어요. 어디? 과학에서 일과 과학에서 일과 일상에서 일을 일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공통점은 나오지 않고요. 차이점만 나왔습니다. 일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죠. 뭐라고 했냐면 차이점. 일상에서와 달리 과학에서는 물체에 힘을 작용하여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것을 일이라고 한다. 라고 했으므로 차이점만 나왔고요. 공통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고요. 문제 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 운동하는 물체는 일을 할 때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운동하는 것은 에너지. 자, 운동이 일문단에서 일이라고 했고요. 이 일은 3문단에서 에너지와 같다라고 했으므로 운동하는 물체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되겠죠. 2번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 중력에 대해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이 문단에서 말했어요.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 중력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중력에 대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고요. 선제 3번 일의 양은 힘의 크기와 물체의 이동 거리에 비례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의 양은 뭐예요? 힘 곱하기 거리라고 했으므로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의 양이 커지면 이동 거리도 길어지는 거고 힘의 크기도 커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죠. 4번 물체가 외부에 일을 하면 그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 문단에서 뭐라고 났냐면 물체가 외부에 일을 하면 그만큼 물체의 에너지는 감소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틀렸고요. 5번 높이의 기준면이 어디냐에 따라 위치 에너지 양이 달라진다고 4문단 마지막 문장에 있죠. 그러므로 맞는 말. 그 다음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윗글에서 이끌어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위치 에너지보다 운동 에너지가 클수록 큰 물체일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지 위치 에너지는 어디에서 크다고요?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또 운동 에너지는 힘이 클수록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라고 했는데 이 둘의 에너지가 무엇이 더 큰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 기준면이 정지해 있는 물체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모두 0이라고 3문단 마지막 줄에서 말했고요. 3번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이 2배가 되면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도 2배가 된다. 왜? 운동 에너지는 속력 곱하기 이동 거리 라고는 했는데 이때 조심해야 할 게 있었죠.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그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그러면 질량이 커지면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는 거 맞는데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속력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4배가 된다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물이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을 한 만큼 물의 에너지는 늘어난다? 아니요. 물의 에너지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위치 에너지, 즉 물이 높은 곳에 위치할 때는 어떤 물체가 높은 곳에 위치할 때는 위치 에너지는 높고요. 낮아지면 위치 에너지는 떨어진다고 했으므로 이 물은 밑으로 떨어질 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죠.
선지 5번 질량이 동일할 경우에 높이가 낮은 곳에 있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더 작다고 했어요. 높은 곳에 있는 위치 에너지가 크다고 했죠. 그 다음 4번 문제 풀어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춘향은 바닥에 있던 가방을 들고 몽룡을 만나러 갔다. 춘향의 손에 들린 가방은 바닥에서 50m 높이에 위치해 있고 가방의 총 무게는 2kg이다. 춘향은 무거운 가방을 한 손에 든 채 손에 흔들림 없이 꼿꼿한 자세로 걸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1번 선택지 볼게요. 바닥을 기준면으로 할 때 춘향이 들어 올린 가방은 위치 에너지를 지닌다. 맞죠? 바닥에서 떨어져 있었으므로. 그죠? 맞는 말이고요. 2번 춘향이 바닥에 있던 가방을 들 때는 힘의 방향과 가방의 이동 방향이 같겠군. 가방을 들어 올릴 때는 밑에 있는 것을 위로 들어 올리니까 위쪽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힘의 방향도 위쪽으로, 가방도 위쪽으로 이동하는 거 맞네요. 3번 춘향이 앞을 향해 빨리 걸을수록 가방에 지닌 위치 에너지가 더 커지나요? 위치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은 그 물체의 높이죠. 앞뒤 좌우가 아닙니다. 앞뒤가 아니고요. 높이예요. 설마 춘향이가 가방을 들고 가는데 위로 아래로 움직이면서 들고 가진 않을 거니까요. 얘는 틀린 말. 4번 춘향이 바닥에 있던 가방을 들어 올릴 때 가방의 한 일의 양 9.8줄이 되겠군. 이거 몇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춘향이 바닥에 있던 가방을 들어 올리는 일의 양은 무게와 높이로 구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때 무게는 질량의 9.8을 곱한 것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질량은 2kg이에요. 질량은 2kg. 이고 여기다 9.8을 곱해주면 되고 높이는 50cm니까 0.5m로 치환할 수 있죠. 그러면 2 곱하기 9.8 곱하기 0.5는 뭐가 돼요? 9.8줄이 된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될 거예요. 5번 춘향이 가방을 든 채로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춘향이 가방에 한 일은 없죠. 왜냐하면 가방을 든 채로라고 했으니까요. 가방을 이미 들고 있었고, 그죠? 가방에 작용하는 힘은 위치 에너지 위쪽에 있는 거고요. 이동 방향은 앞뒤 쪽이 되어서 서로 수직이 되죠. 그러니까 가방을 힘의 작용으로 이동시킨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일의 양은 0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일과 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